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업이 무산될 거라는 위기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힘입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농어촌의 심각한 인구 절벽 때문에 초중 고등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등의 불법 행위 적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쌍포 최영우와 안치홍이 올 시즌 4번 타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지훈련장에서 현지 취재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의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호반이 지위를 반납하면서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 추진으로 사업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호반 컨소시엄이 광주도시공사에 실시협약 체결 포기 공문을 보낸 건 지난달 30일입니다. 광주시는 호반 컨소시엄과의 재협상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 이런 입장 등을 설 직후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호반 측에서는 그래도 이게 사업성을 무시할 수 없다. 사업성을 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서로 좁혀지지 못했던 거죠. 이에 따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호반 컨소시엄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기업의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이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커질 전망입니다. 결국 무산 위기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최근 광주형 일자리가 결국 타결되자 제반 여건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와 인접한 빅그린 산단에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완성차 공장을 비롯해 주거시설, 복지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 관광단지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빅그린 산단으로의 완성차 유치 이게 결정이 되고 해서 제발 좀 주변 환경들 바꿔진 여건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그런 사회적 테이블 좀 만들어서 13년에 끌어왔지만 공공성이라는 전제를 위해 다시 숙고에 들어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이 지역 경제의 파이를 키우면서도 공공적 가치를 수행하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을 찾기 위한 안매장 추정지 발굴 조사가 재개됩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달까지 안매장 관련 증언 30여 건을 접수받아 분석하고 새로 출범할 5.18 진상조사위원회와 협업해 많은 제보자가 지목한 화순 너릿재 등에서 본격적으로 발굴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17년 옛 광주교도소 주변과 옛 상무대 인근 등에서 안매장 발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안심벨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시는 새학기를 맞아 통학 차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억 4천여만 원을 들여 광주 지역 어린이집 통학 차량 990여 대에 안심벨을 모두 설치했습니다. 안심벨은 차량 안에 잠든 아이나 하차하지 못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시동을 끈 뒤 3분 이내에 차량 뒷좌석에 부착된 벨을 눌러야 경고음이 꺼지는 시스템입니다. 닷새간의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오늘 출근길, 날이 흐려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해안 지역에 비구름대가 집중돼 있는데요. 점차 동진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는 출근 시간대인 8시와 9시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지만 낮 기온은 포근했던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7도로 전망되지만 체감온도는 2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서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5도로 오늘 아침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농어촌의 심각한 인구 절벽 때문에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1위라는 해남에서조차 학교 붕괴를 막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기감을 낀 교육당국과 주민들이 교육 공동체 운동에 나섰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해남군의 학계 출산율은 2.1명, 전국 평균보다 2배 높고 6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감소와 유출에 따른 학교 붕괴 현상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30년 사이 해남 지역 초중등학교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남은 것도 대부분 학생 수가 60명 미만이고 상급 학교로 갈수록 타 지역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 해남의 교육 주체와 구민, 행정과 정치 주체들이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에 모두 나섰습니다. 6년 연속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발맞춰서 우리 얘들이 정말 교육 환경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같이 공동을 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마을을 소재로 하고 마을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학생들이 학교가 끝난다거나 주말에 참여하는 마을 학교를 좀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다른 농사노촌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전라남도 교육청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해답은 교육에 있다며 학생 중심 교실 혁신과 마을 교육 공동체 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마을 학교와 교육 협동조합 구축이 그 핵심입니다.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는 교육, 학생 중심 교실 개혁을 통해서 전남 아이들을 미래 사회의 인재로 행복하고 당당하게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출향 인사 중심으로 추진됐던 농산어촌 출신학교 살리기 운동. 그러나 이제는 개별학교 차원을 넘어 지역의 교육 공동체 살리기 운동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윤기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 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1인당 14,000원의 수수료를 내야만 치를 수 있었던 고졸 검정고시를 전면 무효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검정고시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지며 응시원서는 오는 18일부터 닷새간 시교육청 원서접수처에서 받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전라남도 교육청이 역사교육과 기념행사 준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는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지만 전남교육청이 정부 차원에서 제작한 3.1운동 콘텐츠를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홍보한 것 외에 자체 추진한 사업이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전남교육청이 이제라도 전남 초중고의 친일 잔재를 파악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투리를 활용해 디자인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1913 송정역 시장에 위치한 역서사소인데요. 네, 역서사소를 가꾸는 청년 디자이너들의 이야기부터 사투리의 매력까지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사투리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영화 말모이를 봤습니다. 네, 사전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죠. 말을 모은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조선어학회가 전국의 말을 모아서 큰 사전을 만든다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영화 속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말과 글이라는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사전을 만들어야죠. 라고 말이죠. 예,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의 저를 되돌아보게 한 영화였습니다. 요즘에는 보면은 우리말 간판 예쁜 게 참 많아요. 네. 그리고 마침 우리 지역에는 사투리를 활용한 디자인 브랜드 역서사소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가게 이름이 역서사소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엔 저도 사자성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역서라고 하는 게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사세요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제가 사투리로 고백하는 사랑엽서가 거기서 굉장히 인기 있는데요. 네. 여기 있다. 맨 나가 당신만 생각난 뒤 못담시 그런다요. 네, 너무 이 어감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네. 매년 사투리 달력도 나오고요.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에 이렇게 감탄사가 있어요. 네. 징해. 맞아요. 네. 그다음에 아따. 그다음에 근께. 네. 그다음에 웜에. 예. 이렇게 쓰인 어떤 이렇게 노트도 있고요. 핸드폰 케이스 같은 어떤 다양한 문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면은 맨 나가 당신만 생각난 뒤 멋담시 근다요. 이거를 네. 해석하는 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내가 당신만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 위해서 해석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네.
그 역사사소에서는 그 전라도 사투리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도 이렇게 그 설날 바로 전에 그 네. 가게를 들렸어요. 근데 경상도 사투리, 그다음에 제주도 사투리 엽서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지역에 이렇게 관련 저서나 연구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적용한 상품들인데요. 최근에는 또 일본 도쿄에서 열린 그 디자인 박람회에서 오사카, 고베, 오키나와 사투리 제품을 만들어서 사투리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가게를 운영하는 디자이너들이 청년인 걸로 아는데 어떤 분들일까요? 네, 30대 여성 두 분이신데요. 네, 김효미, 김진아 공동대표입니다. 조선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이렇게 선후배 사이기도 해요. 근데 이 두 분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보면 디자인 관련된 어떤 일이라도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요. 뭐 전시 설치라든가 포스터라든가 리플렛 디자인이라든가 네. 바비샤인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뭘 해볼까 이렇게 가게 이거를 그랬는데 계속 회의를 거듭하다가 할머니에게 들었던 말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서 자연스럽게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역사사소를 일부러 들리는 외지 관광객들도 있고요. 그리고 외지에 이제 결혼을 하면 사투리를 들을 그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엽서를 보고 가슴이 뭉클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사투리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 즐겁다고 합니다. 네. 어릴 때 우리는 사투리는 뭐 고쳐야 될 대상이라든가 또 좀 촌스럽다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요즘에는 뭐 경연대회도 있을 정도로 많이 그렇죠. 이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투리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예, 최근에 지난해 5월이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렇게 사람이 있는 문화비전 2030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사람과 삶 중심의 새 예술 정책을 세우면서 지역 문화계 화두도 문화 분권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그 문화 분권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다음에 어떤 그 지역의 정신이 담긴 사투리 이거는 어떤 문화 분권의 어떤 강력한 문화적인 요소 그다음에 실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을 사투리로 말하면 또 징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맨 다시 한번 나가 당신만 생각난 뒤 못담시 그런다요. 어머, 진짜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맨 나가 당신만 생각난 뒤 못담시 그런다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 치러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권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한 단속과 함께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13일 실시될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국도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한 정보 제공과 함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기부 행위가 제한되고 있고 이번 달부터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이 예정돼 입후보 예정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선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가 실시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전국 1,300여 조합의 개별 위탁 선거를 통합하고 제각각인 조합장의 임기를 조율하기 위해 관련법까지 제정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제2회 선거에서도 도내 농수협과 산림조합 180여 곳에서 조합장이 뽑힐 예정이어서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제한적이고 후보자와 조합원 사이의 지연과 혈연 등 친분관계가 위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회 선거 당시 선거당국에 적발된 위반 행위 가운데 매수와 기부 등 금품 수수가 가장 많아 금권 선거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세개 권역을 해가지고 광역조사팀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공정선거 지원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조합별 위반 사례랄지 그런 신고 제보를 저희가 접수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최근 위법 행위 4건을 접수해 수사 중인 검찰도 전담반을 꾸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회 선거 때도 2명이 구속되고 30여 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금품 살포와 흑색 선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의 예산과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 행사가 가능한 인물을 뽑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지역민이자 조합원인 유권자들의 신중한 한 표와 꼼꼼한 감시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의 가늠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다음 달 치러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입 후보 예정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조합원 등 4명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산구 모 조합장 선거 입 후보 예정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해 추석 조합원 3명에게 상품권 30만 원을 제공한 남구 모 조합장 선거 입 후보 예정자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달부터 금품 선거 특별관리 단속을 강화했으며 신고 포상금은 최고 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 없이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관과 소방차 18대가 출동해 주택 밀집 지역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차단했고 인근 주민 수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리점 건물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둔기를 들고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53살 송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어제 새벽 4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한 편의점에서 길에서 주운 둔기를 들고 들어가 10만 원을 내놓으라며 종업원 26살 임모 씨를 위협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4번 타자는 어떤 선수가 맡게 될까요? 지난 시즌 번갈아 4번을 책임졌던 최영우와 안치홍 두 선수가 유력한데요. 스프링 캠프에서도 타격 대결이 치열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윤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즌 타석에서 기아의 중심을 잡았던 최영우 선수와 안치홍 선수. 프로 데뷔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둔 안치홍 선수가 타율과 타점에서는 앞섰고 홈런은 최영우 선수가 2개 많았습니다. 올 시즌에도 두 선수는 유력한 4번 타자 후보입니다. 스프링 캠프에서도 번갈아 타석에 들어서며 방망이를 다듬고 있습니다. 팀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경쟁이지만 두 선수는 서로를 한껏 지켜 세웠습니다. 저보다 한참 위에 있는 클래스의 타자라서 작년에 제가 들어갔던 거는 형우 형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제가 컨디션이 좀 더 좋았어가지고 들어갔던 것 뿐이고 안치홍 선수는 3번과 5번 타순이 상대적으로 편하다면서도 4번에 대한 부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즌 4번 자리를 내주며 자존심을 구긴 최영우 선수는 올해는 일찍부터 몸을 만들어 왔습니다. 4번 타자의 상징과도 같은 홈런 목표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기아에 온 뒤로 아직 30홈런을 못 쳐봤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30홈런을 뭔가 치면 그래도 나름 한 번 더 좀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부동의 4번 타자일까, 새로운 4번 타자일까. 팀 내의 경쟁이 개막전부터 흥미진진합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 협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면 기아 타이거스의 공격력이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는 2019 광주 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 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9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 대회는 4대 메이저 대회와 투어 대회인 세 번째 권위의 테니스 대회로 40여 개국 100여 명의 선수가 광주 진월 국제테니스장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 대표들의 민주가족 합동세배가 어제 광주 YMCA에서 열렸습니다. 합동세배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과 원로 인사들은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되새기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또 남북 평화 정착과 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양심수두를 석방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법인 등으로 전년도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가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쌀 고정 직불금 1,696억 원과 밭농업 직불금 479억 원 등 2,248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올겨울 안성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오늘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모든 축산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을 일제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독은 연휴 기간 유입됐을지 모를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밀집 사육 지역과 농장 주변, 주요 도로 등이 주요 소독 장소입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말일까지 오형 4건이 발생해 2,200여 마리가 살처분됐으며 전남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광주 학생들이 기증한 한글 도서 3,000권이 이달 중 중국 조선족 학교 15곳에 지원됩니다. 동북아 어린이들과 연대감을 나누자는 의미로 2014년부터 조선족 학교에 보낸 한글 책이 4만여 권이라고 하는데요.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부터는 시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해 한글 도서 보내기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선 보혜양조 대표가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목포 상인들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입세주를 소비해 보혜양조를 살리자는 취지의 지역민 온라인 캠페인 위드 보혜 프로젝트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건데요. 임 대표는 보혜가 힘을 얻고 있는 것처럼 화재 피해를 겪은 분들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을 담당하고 있는 전통문화관이 개관 7주년을 맞아 2월 9일 기념 공연을 마련합니다. 오후 2시부터 전통 민속놀이 체험, 사물놀이 등이 진행되고 3시부터는 가야금 병창과 남도 민요무대, 표전 국악밴드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광주 제작사와 베트남이 공동 제작한 웹드라마 어바웃 유스가 2월 14일부터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어바웃 유스는 한국과 베트남 청년들이 꿈을 지키는 내용의 청춘 로맨스 드라마로 광주와 하노이의 아름다운 경관이 담길 예정인데요. 2월 1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릴 제작 발표회에서는 임수정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 교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광주 순환도로 투자에서 1,000만 원을, 나주시 빛가람동 이지다원 아파트에서 17만 원, 대방 엘리움 2차 20만 원, 부영아파트 1차 주민들이 6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중흥 1차 32통 주민들이 20만 원, 곡성군 목사동면 수곡 2구 7만 원, 용사 2구 10만 원, 대곡 1구에서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삼서면 소룡 1, 2에서 15만 원, 홍정 1, 2 20만 원, 두월 3, 2 13만 원, 화순군 화순읍 대리 6구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대리 9구에서 50만 370원, 보성군 미력초등학교에서 11만 6,220원, 구례군 구례읍 지우경로당에서 10만 원, 한평군 나산면 삼축 1리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